여러분들 지금 이 눈 한번 가려보세요. 자, 이렇게 가리면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손 치워보세요. 눈부셔. 자, 자, 손 치우면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이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과학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고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물질의 상태 변화와 이 온도 혹은 열 에너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같이 배웠던 거는 열 에너지와의 관계성이었죠. 이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가 어떤 관계성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지 방출한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상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온도가 내려가야 돼. 내 온도가 내려가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감 잃으신 거 아니죠? 잘 대답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쵸? 네. 내가 온도가 내려가야 돼. 차가워져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해야 될까? 아니면 흡수해야 될까요? 주변 열을.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진 열을 방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열을 내가 막 방출하고 있어. 내가 열을 막 방출하고 있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덥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춥다고 느낄까요? 더워요, 추워요? 내가 막 난로가 돼가지고 열을 막 방출하고 있어. 와, 막 열을 뿜어내고 있어. 근데 내 주변에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더워요, 추워요? 덥겠죠. 네, 그래서 더워. 요렇게 논리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느냐 하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상태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주변에 있으면은 덥다 라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정리했었느냐 하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나요? 내려가야 되나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 온도 올라가야 되는 상태 변화란 말이에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돼요. 물이 얼음이 돼야 돼요. 차가워져야 돼요. 아니면은 따뜻해져야 돼요. 물이 얼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온도가 낮아져야 되죠. 온도가 낮아져야 차가워져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예시를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 변화 주변에 있으면은 나는 춥다고 느낀다, 덥다고 느낀다? 나는 덥다고 느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이쪽 방향 상태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더워 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위엔 반대겠죠.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면은 추워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각각의 상태 변화 이름을 얘기해 본다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 변화는 세 개가 있죠. 뭐뭐 있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면 추워.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물질 주변에 있으면 추워 하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뭐죠? 액화.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 뭐죠? 응고.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 뭐죠? 네, 승화. 말이 굉장히 빠르네요. 여러분들 잘 알아듣으시겠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액화, 응고, 그리고 승화, 반대로 가는 승화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면은 더워 하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름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요. 오늘은 바로 새로운 대단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새로운 대단원의 이름 무엇이냐면 바로 빛과 파동이요. 파동인데 자, 그런데 요번 대단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눈치껏 뭘 것 같아요? 네, 바로 빛에 대해서 하나의 중단원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단원으로 다루게 돼요. 이렇게 빛과 파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먼저 빛부터 배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파동이겠죠. 네. 그래서 먼저 빛부터 배울 건데 이 빛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워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 물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보는 방법. 내가 지금 이 물체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도대체? 보이는 건 알겠어.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면은 이 광학 도구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광학 도구라는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은 말 그대로 광학 도구, 그러니까는 빛을 활용한 도구들, 빛을 이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빛을 이용한 도구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거울과 렌즈예요. 근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거울과 렌즈 쪽은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거울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거 볼록 거울을 봤더니 내가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였고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였고 뭐 이런 그냥 단순한 어떤 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다루다 보니까는 온라인 수업에서 이 광학 도구랑 관련된 내용들은 다루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뭐 시간이 많으면 다룰 텐데 우리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속성으로 다다다다 배우고 그러고 시간 남으면은 광학 도구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빛 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오늘은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금 이거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막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막 애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는 이거 눈이 있으니까 보이죠? 뭐 이런 친구부터 해가지고 빛이 있어서 보여요. 눈에서 빛이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뭐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물체가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보이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 보는 거야? 뭐 이게 설명해 보라 하면은 그냥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내용이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물체를 보기 위한 조건이에요. 내가 이 물체를 보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조건이에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려워해요.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얘가 보인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눈 한번 가려보세요. 자, 이렇게 가리면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손 치워보세요. 이놈 무셔. 자, 손 치우면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이죠?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뒷내용부터는 굉장히 스무스해요. 우리는 이 물체를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물체가 광원인 경우, 그러니까 광원을 보는 경우와, 그리고 뭐 눈치껏 그러면 이 다음은 광원이 아닌 것을 보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네. 이 광원을 보는 경우에는 뭐 광원 대표적으로 뭐 전구와 별같이 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구는 당연히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만 광원이겠죠. 전기를 끄면은 광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이상하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전구 불 켰을 땐 광원이고 불 안 켰을 땐 광원 아닌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스스로 빛을 내면은 무조건 광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한 친구도 있어. 아니 선생님, 이 전구는 이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거니까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빛을 내고 있으면 무조건 다 광원이에요. 그렇게 치면 태양도 광원이 아니야. 왜냐면 태양도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때문에 빛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 핵융합 때문에 태양이 빛나는 거니까 태양도 그럼 광원 아닌 걸로.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넘어가죠. 이해된 친구만 이해하세요. 아무튼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아시겠죠? 자, 이거 전구는 전기 들어올 때는 광원, 전기 안 들어올 때는 광원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아니 말이 자꾸 삼천포 빠지네. 자, 어찌됐건
우리 광원을 보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심플하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다 이 광원을 보는 과정이에요. 간단하죠? 바로 넘어갈게요. 벌써 넘어가요? 네, 벌써 넘어가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경우예요. 광원이 아닌 물체도 얘도 보려고 하면은 얘로부터 나온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광원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광원이 아닌 물체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 많이 있겠죠. 뭐 거의 대부분의 뭐 이런 것도 광원이 아니고 선생님도 광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책, 달 이런 것도. 달도 밝게 빛나고 있지만 사실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은 띵 반사에서 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반사예요. 반사.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은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초고속으로 했죠. 아무튼 그냥 내용이 적으니까 그냥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환 맛 정리 시간에도 내용이 적어서 그냥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얼른 여러분들이 순환 맛 노트에다가 쏙쏙 넣어놓으세요. 쏙쏙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광원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이고, 그리고 광원인 물체를 보는 방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직접 들어온다. 그리고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방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한번 팅 반사돼 가지고 내 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반사다. 어디서? 반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또 이 영광의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수업을 끝까지 본 열심히 들이란 얘기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하이텐션인가? 아무튼 오늘 커피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좀 억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억텐은 아니야. 사실 억텐은 아니야. 억지로 이러는 거 아니고 커피의 힘인가? 앞으로 수업 영상 찍을 때는 맨날 커피를 좀 마셔야 된다. 자, 아무튼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양질의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 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